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학생활 동안 대단하게 이룬 경험이나 성과가 없어요. 남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대학생활 알차게 산 것 같고, 취업 유튜버들도 직무 관련 성공 경험 어필하라고 하는데 난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접근 방식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학점 학벌이 좋다고 일을 잘하지 않는다는 게 통계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경험이 약하신 분들일수록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갖다가 써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강력한 거예요. 문제는 현직자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 특징들을 짚어드리고 예시도 함께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업 업무의 찐 현실이라 여러분들이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건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 예시를 기반으로 딥하게 설명드릴 테니 반드시 이 원리에 공감하신 후에 1분 자기소개 작성 예시로 넘어가 주세요.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누가 공부 잘했나요? 밤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한 애들이 잘했죠. 그럼 일은 누가 잘할까요?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밤 늦게까지 야근한 사람, 즉 시간 투입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해요. 그리고 공부보다 이게 훨씬 심해요. 공부는 강력한 두뇌 활동이기 때문에 집중력, 공부 방법, IQ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회사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회사 일은 머리가 아니라 키보드와 마우스로 하는 거거든요. 금융사 마케팅 업무 하나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제가 KB증권 광고를 가져와 봤습니다. KB를 깨비라고 표현했네요. 아주 창의적이죠. 근데 밑에 볼까요?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로 이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뭔가 주르르 많죠. 실무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상당 부분이 실무가 아니라 여기가 실무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 한 글자도 토시 하나 빠지면 안 돼요. 수많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심지어 이 글씨 크기 포인트까지도 다 규정이 있어요. 이거 하나 하겠다고 몇 개 부서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아신다면 놀라실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따져야 돼서 법무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금융사라서 금융감독원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회사 내규에 맞는지도 따져야 되죠. 그리고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확인해야 돼서 CRM 부서한테도 결제를 받아야 돼요. 회사 전체적인 마케팅 방향성과도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브랜드 부서에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금융투자협회에도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걸 본인이 그냥 눈으로 확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관련 부서들과 협회에 일일이 다 문서를 작성해서 결제를 올리고 승인을 받고, 그 수많은 걸 다 해야 광고를 드디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기업의 업무입니다. 왜 대기업이 의사결정이 느리고 변화와 혁신에 약하다는 얘기가 나온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수많은 법, 원칙, 규정, 원리들을 다 상세하게 파악해서 일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일일이 다 따지고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안 그래도 다른 할 일 많은데 야근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람들의 특징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수많은 절차를 그냥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정, 원칙, 법,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일일이 다 배워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본인 시간이 많이 투입이 되지만 개의치 않아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뭐 물어보면 왜 이 업무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답이 척척 나오고, 잘못됐거나 문제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다 캐치해냅니다. 이게 가능하면 나중에 승진해서 과장급, 팀장급 업무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냥 수동적으로 접근해서 기계적으로 일을 하면 발전이 없고 조금만 딥한 문제가 생겨도 대응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던 대로 넘어갈 수 있지만 내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 저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다 따지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남아서도 그걸 확인하더라도 내 일의 완성도를 챙기는 책임감이 있는 거죠. 거꾸로 무책임한 사람들은 일을 대충대충 방치하다가 결국엔 펑크가 나서 문제가 터집니다. 세 번째는 집단 생활에서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 피해가 타인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본인이 야근을 하게 됐다?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냥 내일 못 끝내고 던져놓고 집에 가요. 그럼 그 문제가 결국 동료나 고객에게 전가가 돼서 터지겠죠. 네 번째는 상명하복의 군대식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싫어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형 조직에서는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시켜도 반항하면서 일을 대충대충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위계적 문화가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더더욱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위에서 시키면 이걸 반드시 끝내겠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거든요. 거꾸로 반항적인 성격이면은 좀만 힘든 일 하려고 하면은 안 하려고 하고, 일 안 끝나는데 칼퇴하려고 하고 그러겠죠. 크게 네 가지 예시를 드렸습니다. 업무 태도적으로는 능동적이고, 개인 성향은 책임감이 강하고, 관계적으로는 이기적이지 않고, 조직 생활은 상명하복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런 류의 사람은 결과적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일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면접장에서 이런 느낌을 컨셉으로 가져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1분 자기소개를 짧을 건데,
앞서 말한 키워드가 들어간 스토리라인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예시를 그냥 들으면 절대 안 와닿아요. 하지만 앞서 말한 키워드들을 들으셨다면 이제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사례는 제 학교 동기의 예시인데 이 친구는 단순 알바 경험밖에 없었지만 상위권 금융사에 한 번에 합격했어요. 제일 먼저 취업에 성공한 거죠. 근데 저도 이걸 처음 봤을 땐 와닿지 않았는데 몇 년이 지나고 이 가치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적용했고 저도 취업에 성공하게 되는데, 당시 스토리라인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힘든 중노동 알바를 하러 갔는데 다 나이도 많고 아저씨들의 텃세도 심했습니다. 그분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불편해하시는 잔업도 스스로 남아서 처리를 하고 술자리도 맨날 나가고 살갑게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적응했고 반년간 충분히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토리라인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직무 관련 경험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싶었는데 결국 얘가 제일 먼저 취업이 되고 나서 나중 가서 저도 따라 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바로 잔업을 처리했다. 즉 일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는 포인트입니다. 이 일에 대한 능동성, 그리고 집단 생활에서 이기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턴 알바 경험에서 접근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써요. 뭐 고객 관점에서 뭔가를 생각했다니,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바 매출을 20% 상승시켰다니, 이런 것보다 앞서 말한 대로 잔업 열심히 처리했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불편한 일들 착착 처리해주는 게 훨씬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배우자가 자기야 내가 연봉 20% 더 받아올게 이런 것보다 자기야 주말 대청소는 내가 할 테니까 자기는 푹 쉬어, 이런 게 훨씬 기분 좋잖아요. 이 차이가 뭐죠? 전자는 유능함에 대한 얘기지만 후자는 내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려는 헌신성이죠. 그리고 이 유능함이 헌신성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심지어 관련 인턴을 몇 번 해봤다고 유능함이 생기지도 않지만요. 그래서 저도 이 포인트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응용해서 써봤었습니다. 자, 인턴 상황에서 딱히 저에게 많은 업무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배울 의지를 보였고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했습니다. 바쁘신 서무 선배님들을 위해 창고 정리를 하고 상품 용지를 준비하고 인사 이동 관련 잡무를 처리했습니다. 수료 후에도 회식 자리에도 2번이나 초대받았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이렇게 나서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일들을 나서서 했기 때문에 인턴 끝나고도 계속 얼굴 보자고 초대를 2번이나 받았던 거예요. 회사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지금 이건 인턴 상황이긴 했지만 알바든 뭐든 어떤 상황에서도 써먹을 수 있겠죠. 어려운 스토리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만약에 유능성에 포인트를 맞춰서 쓰려면요, 이런 얘기도 쓸 수 있었어요. 무슨 해외 리셀러들이랑 컨택을 해가지고 해외 판매 경로를 개척했다, 이런 간지난 얘기 저도 쓸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쓴 거예요. 대신 제가 일을 추가로 더 많이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포인트들을 제시한 거죠. 왜 이렇게 했다고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결국엔 일을 더 잘하니까요.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서 일을 더 잘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필한 겁니다. 이제 실제로 가상의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1분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인재 홍길동입니다. 먼저 핵심 키워드 헌신 던졌습니다. 자, 두 번째, 대학 시절 첫 사회생활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보잘것없는 알바 경험이지만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나는 떡잎부터 바르게 자랐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사회생활이라는 문구를 넣어봤습니다. 세 번째, 당시 사장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주문받고 음료 제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장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이거 뭔가요? 모든 회사 상사들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매장에 그리고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스스로 찾아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창고를 알아서 정리해 둔다거나 화장실 청소 같은 기피하는 잔업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습니다. 덕분에 사장님 그리고 선배 알바분들과 빠르게 신뢰를 쌓으며 친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을 더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과 이 부분을 사람들이 좋아해줬음을 어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덕분에 힘들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고 내가 직장을 구해서도 이런 태도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땡땡 회사 땡땡 직무에서도 항상 헌신적인 태도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이렇게 일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끝났습니다. 별거 아닌 경험을 말했지만 이 부분에서 면접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내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 얘가 회사 와서도 일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인트를 높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카페 알바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하기 위한 액션, 그리고 액션의 배경이 된 태도를 어필한다면 어느 가벼운 경험에 넣어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이미 어느 정도의 성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걸 자기소개에 넣더라도 결국 핵심은 그 액션과 그 액션의 배경이 됐던 태도 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시중에 진짜 뻔한 답변들이 아닌 이런 진짜 강력한 솔루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구독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